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고요.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만 거주하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입니다. 어떤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당첨될 수 있는지 제 생각도 같이 공유하면서 파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3억대 추첨 가능한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의 평형 같은 경우에 3억대의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 물량입니다. 그리고 추첨이 가능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추첨제도 있어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면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물량이고요. 총 세대가 1745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굉장히 큰 대규모의 아파트이고 또 푸르지오라고 하는 1군 건설사의 메이저급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20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이고 주택형은 5구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점제가 75%이지만은 추첨제도 25%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운이 좋다면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지역에 꼭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30% 그리고 경기도 20% 그리고 수도권 50%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을 하셔서 이 추첨제의 25%의 물량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입주가 바로 가능한 1년도 채 남지 않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정신도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운정신도시에서 핵심적인 그런 입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운정역, GTX A 노선이 정차하게 될 이 운정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힐프아라고 해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그리고 아이파크가 지금 현재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서 이제 10억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주에서 이제 2차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운정역 일대의 사전청약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먼 미래에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보다 빠르게 내가 선점할 수 있는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 그리고 입주가 가능한 그런 분양 물량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운정역에서 이 푸르지오 파르세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멉니다. 지도상에서도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은 빠르게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물량이고 그리고 25%의 추첨제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의 이제 운정역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역하고의 거리의 근접성은 좀 나쁘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이 A13블록의 위치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분양을 했던 물량들을 인근에서 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쾌적한 신도시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주거를 함에 있어서는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상업시설까지도 입지를 하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쾌적성 여부가 신도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도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지금 현재 운정역의 역세권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빠르게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이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들을 앞으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적인 그런 부분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분양한 물량들하고 가격들을 본다면은 지금 푸르지오 파르세나 같은 경우에 입지이고요. 이제 인근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 물량들의 경쟁률을 보면은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은 이제 19대 1, 23대 1의 경쟁률들이 나왔죠. 그리고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도 4억대 초반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푸르지오 파르세나 같은 경우도 84 전용 면적으로 이제 4억대 초반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책정되었고,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대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높은 가격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적정한 분양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운정 화성 파크드림 같은 경우,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이 6억 5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입주일자가 2020년 2월이기 때문에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정한 그런 비과세 여건의 매물들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5억 후반에서 6억대 초반의 실거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봤을 때 이 푸르지오 파르세나 같은 경우 84 타입이 4억대 초반의 가격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가격 자체는 저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9년차 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6억대인 것을 평가해 본다면 이 푸르지오 파르세나의 가격은 그래도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낮게 형성이 된 그런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군 건설사의 푸르지오 조감도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거 단지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주거벨트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된다면 이쪽이 이제 남향이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 같고, 대단지인 것을 이 단지 배치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잘 구성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 요소요소의 이제 공원들이라든가 녹지 공간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의 강점, 그리고 단지 배치도, 평면도의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5구 A타입의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3세대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침실 1과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도 잘 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도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신발장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룸 공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혁신적인 포베이에 구성된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39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복도 팬트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들이 조금 죽어있는 공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이고요.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과 이제 파우더룸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창문이 측면창으로 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창문이 없는 것으로 지금 평면도상에는 보여지기 때문에 환기성이나 통풍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는 201세대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투베이로 된 평면 구성이기 때문에 세대수도 200세대면 그렇게 적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A타입과 B타입과 비교한다면 평면 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대신에 여기 알파 공간이 있네요. 이 공간에 창문까지 있기 때문에 투베이의 탑상형이지만은 그래도 평면 구성이 잘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복도 팬트리 공간, 드레스룸도 안방에 잘 나와 있네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방에 창문이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풍이 좀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알파룸 공간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알파룸의 창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그래도 맞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 본 A타입과 비교한다면 구조가 좀 나빠 보이지만 그래도 매력 있는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5구 D타입 같은 경우에는 87세대이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가족실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복도 팬트리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방도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침실 같은 경우에 3개이면서 가족실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 공간이 4개, 방의 구성이 이제 4개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9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185세대이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4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복도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욕실에 있는 건식 부분에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호텔식으로 요새는 푸르지오에서 많이 짓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네요. 84 B타입의 평면도도 보시면은 207세대이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현관에 팬트리, 복도 팬트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별도로 이제 욕실 말고 세면대가 건식으로 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호텔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침실 1에 이제 창문이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창문이 2개라는 장점이 있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측면창이 나 있는데 이 전면창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풍에 대한 취약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코니 공간이 이쪽으로 나 있고요. 창문이 측면으로 나 있는데 이 발코니에 지금 창문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코니 쪽에 만약에 창문이 없다면 이 거실하고의 그 통풍이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이쪽 부분에 창문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환풍에 대한 단점이 있는 그런 구성으로 보여지네요. 84 C타입도 한번 살펴보면은 166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침실 3 옆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에 맞동풍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침실 3에 창문이 3개나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거실하고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맞동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거실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 외에 측면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 주방하고의 환기성이 취약한 부분들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평면 구성인 것 같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침실 1에 있고 여기에도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복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탑상형의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푸르지오가 평면 구성을 굉장히 잘 뺐다. 그러니까 각 타입별로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지만은 이렇게 탑상형의 구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 써서 평면 구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84 D타입도 보면은 197세대이고요. 세대도 고루고루 잘 분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4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이고 드레스룸이 있고 측면에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별도로 있고 창문이 나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효율적으로 방 4개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고 복도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우수해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욕실 1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호텔식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독자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풍이나 채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84 D타입이 굉장히 우수하게 평면을 잘 뽑은 것 같고 그리고 이 84 D타입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이제 경쟁을 했을 때 파주시 거주자 1년 이상 분들한테 30%의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 6개월 이상한테 20% 그리고 수도권에 50%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점제 75% 그리고 중요한 것이 추첨제 25%가 있습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치금을 사전에 미리 예치해 놓으신 분들한테 1순위 자격 요건이 충족되니까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특별 공급이 11월 1일, 1순위가 2일, 그리고 2순위가 3일에 있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11월 9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계약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 이자 후불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총 분양 대금의 50%,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50%가 가능하고요. 1차 중도금 같은 경우에 계약자가 이제 잔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1차 중도금을 잔압을 하고 2차 중도금과 3차 중도금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해당 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을 보면은 이제 3억대 초반에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3천만 원 선에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만 원 선 4억 3천에서 4억 4천만 원인 4억대 초반에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변의 실거래가가 6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 이 분양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앞서서 있는 그런 좋은 물량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후분양으로 빨리 분양되는 물량들을 빠르게 선점하시는 것이 하루라도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추첨제 물량이 가능한 이 물량 같은 경우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죠. 운정역에 있는 GTX의 근접성이 가능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미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분양 물량을 빠르게 청약 신청하셔가지고 당첨될 수 있으면 당첨권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에 더욱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전략 같은 경우에는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많죠. 세대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대신에 타입이 평면 구성이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면 구성이 좋지 않았던 그런 물량들, 탑상형의 물량들, 이 5구 C타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되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5구 타입과 84 타입을 본다면 많은 분들이 84 타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 그래도 경쟁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5구 D타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서 이런 타입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4 A타입도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이제 탑상형의 구조 84 B타입, 84 C타입 뭐 요런 구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약 전략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운이에요. 타입이 좋고 평면 구성이 좋은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해도 운이 좋다면 당첨될 수 있거든요. 다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타입 평면 구성이 좀 좋지 않은 타입들을 신청하시면 그래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입들을 보시고 어떤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할 건지 좀 많은 시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추첨제 물량이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